안녕하세요. 이제 5회차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할 수업은 ITQ 엑셀을 이용해서 하는 건데요. ITQ 엑셀에서 원형 차트라는 게 있어요. 원형 차트 부분을 좀 나갈 거고요. 그다음에 필드에서 고급 필터가 아니라 자동 필터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 필터가 예전에는 시험에 좀 나왔는데 최근에는 시험에 거의 나오지 않아요. 그래도 자동 필터가 뭔지 또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보고 갈 수 있는 게 없어서 제가 입력하는 걸 최대한 크게 보여드릴 겁니다. 그리고 내용을 설명을 좀 천천히 알려드릴 거예요. 그럼 그거를 듣고 여러분들이 작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엑셀 창은 제가 최대한 크게 하기 위해서 문제를 저번처럼 보여드릴 필요는 없겠죠. 네, 그럼 자동으로 크게 보여드리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셀을 열어주시고요. 라이센스가 다 된 모양이네요. 작업하는 데는 지장은 없습니다. 자, 우선 가장 크게 해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더하기를 2번 누르죠. 시트 3까지 나왔고요. 자, 쉬프트 눌러서 3개의 시트를 잡았습니다. 자, A열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 열 너비를 1로 만들고 확인. 자, 컨트롤 A 눌러도 되죠? 전체 셀 컨트롤 A. 자, 글자체는 도듬입니다. 글자체는 도듬으로 할 거고요. 여러분들은 보고할 게 없기 때문에 앞에서 말하는 내용하고요. 그 다음에 화면상에서 보이는 그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가운데 정렬도 해주시고요. 아무 셀이나 하나 선택하세요. 자, 시트 3부터 제3작업, 제2작업, 제1작업으로 나타내 주고요. 자, 그 다음에 B4셀부터 J 14셀까지죠. 모든 테두리, 그 다음에 굵은 바깥쪽 테두리, 필드 제목과 컨트롤 눌러서 B13부터 J14까지 굵은 바깥쪽 테두리를 넣어주고요. 합치는 부분입니다. B13부터 D13 컨트롤 눌러서 B14에서 D14, F13, F14, G13에서 I13까지 잡고 컨트롤 놔주세요. 자, 합칠 거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대각선 부분입니다. 테두리의 맨 밑에 다른 테두리를 클릭해서 대각선을 선택하고 확인하겠습니다. 음영 들어갈 부분입니다. 음영의 영역을 잡고 자, 음영 색깔은 주황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주황을 선택할게요. 주황 선택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천 단위 구분기호가 들어가는 게 F5에서 H12까지를 쉼표 스타일을 적용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내용을 입력할 건데요. 여러분들 좀 보기 좋게 최대한 크기로 크기를 나타내 줄 테니까 자, 화면을 보시면서 내용을 입력해 주세요.
자, 우선 이렇게 여러분들이 입력을 쭉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입력하는 시간은 제가 별도로 여러분들한테 주진 않을 거예요. 이건 뭐 여러분들이 그죠? 알아서 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죠? 녹화 영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정지시켜 놓고 입력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자, 계속 나가도록 할게요. 자, 이제 여기까지 됐으면 결제란을 하도록 할 겁니다. 결제란. 자, L열을 절반으로 만들고요. L3과 L4를 잡아서 병합할게요. 결제 부분을 선택하고 모든 테두리 집어넣고요. 여기는 굵은 바깥쪽 테두리 할 필요 없죠. 결제란은. 경우에 따라서 이 부분을 줄이고 싶다라고 할 때는 여러분들이 줄여도 관계는 없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임의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칸의 너비는. 영역 잡고요. 그림으로 복사. 다음에 확인하고요. 자, H3셀에 붙여넣기 그냥 할게요. 원본은 오른쪽 클릭 삭제해버리고요. 자, 1, 2, 3행을 다 잡아서 높이가 어느 정도 나와야겠죠. 자, 위치를 잡겠습니다. 판매 판매 코드는 나와 있고요. 간격을 조금 더 넓혀야 될 것 같아요. 네, 이 정도 나타내고요. 삽입의 도형의 일러스트레이션의 도형에 들어가서 이 도형이 위가 잘려 있는 도형이 이겁니다. 사각형의 네 번째 거예요. 문제에 나와 있는 게 그렇다는 거죠. 자, 영역 잡았습니다. 요 내용의 제목 부분을 보니까요. 그림자가 오프셋 아래쪽이고요. 주황이에요. 주황으로 할 거고요. 효과에서 그림자는 오프셋 아래쪽. 그림자가 아래쪽에 나와 있는 걸 선택했고요. 자, 홈에 가서 여기 연한 녹색이네요. 여기가 제목 부분을 제가 잘못 봤네요. 여기는 연한 녹색으로 하겠습니다. 연한 녹색. 예. 자, 그 다음에 제목 부분은 도듬 24 검정 굵게. 글씨는 그냥 쓸게요. 도듬 24 가로 세로다 가운데 하고요. 글자 색깔 자동 검정이 되겠죠. 굵게 해서 요 예제는 여러분들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말은 할게요. 요 교재는 렉스 미디어에서 나와 있는 ITQ 엑셀 2016이라는 제가 쓴 책입니다. 아마 책 저자가 서명원으로 돼 있을 거예요. ITQ 엑셀 2016이라고 돼 있고 렉스 미디어에 나와 있는 요거는 12회입니다.
12회 작업을 보고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중이에요. 뭐 참고만 하시고요. 책을 사란 얘기는 아닙니다. 보기에 들어가서 눈금선은 해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눈금선은 해제해서 나오지 않도록 설정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유효성 검사할게요. H14셀 선택하고요. 데이터에 들어가서 유효성 검사 클릭하고요. 목록으로 하죠. 우리 항상. 자, 원본에 판매 코드를 다 잡고 확인을 할게요. 그래서 해당하는 판매 코드 첫 번째 것을 선택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F5에서 F12 자, 뒤에 그람을 표시해야 되거든요. 마우스 오른쪽 클릭, 셀 서식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표시 형식에 사용자 지정에서 자, 천 단위 구분기호가 있을 때는 쓰면 되지만 없을 때는 0을 쓰기로 했는데 천 단위 구분기호가 없다 하더라도 써도 관계는 없어요. 틀린 건 아닙니다. 자, 여기다 G라고 한번 써볼게요. 자, 형식엔 G라고 썼지만 보기에 안 나온다면 이 G의 앞과 뒤에 큰 따옴표를 묶어줘야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 잘 참조하고요. 그럼 얘는 가운데 정렬이 될 거예요. 그러면 홈에 가서 얘는 오른쪽 정렬로 설정해주면 되겠네요. 자, 이름 정의하겠습니다. 자, 영역 찾고요. 이 이름은 구분으로 돼 있어요. 이름 상자에다가 구분이라고 써주세요. 엔터. 이름 정의까지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할 건데요. 데이터 막대를 쓸 거예요, 이번에는. 자, 행 전체라고 한다면 B5에서 J12까지잖아요. 그런데 여기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냐면 판매 수량 셀에라고 돼 있어요. 그럼 판매 수량만 잡아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홈에서 조건 서식에서 뭐라고 돼 있는지 좀 살펴보면 데이터 막대 스타일은 빨강이고 최소 최대값으로 해라라고 돼 있어요. 데이터 막대의 빨강. 자, 최대 최소 값을 자동으로 넣을 수 있습니다. 자, 클릭하게 되면 자동으로 이렇게 최대 최소 값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본값까지 다 했어요. 자,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자, 여기에 자동 필터가 나오는데 우선 동일합니다. B4에서 H14까지 12까지 잡고 복사할 거예요. 컨트롤 C. 자, 제2작업을 선택하고 B2에다가 컨트롤 V 할 겁니다.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클릭 선택하여 붙여넣기 해서 그렇죠. 열 너비만 선택하고 확인. 그리고 테두리에 굵은 바깥쪽 테두리로 마무리를 쳤어요. 자, 이 상태에서 자동 필터라고 한다는 소리는 뭐냐 하면은 데이터에서 그냥 필터를 누르는 거예요. 그러면 필드 제목에 자, 영역을 잡고 그다음에 필터를 그냥 눌러버리면 이런 식으로 필드 제목에 이렇게 화살표가 다 들어갑니다. 필드 제목에. 자, 그런 다음에 얘는 고급 필터처럼 다른 곳에다가 추출하는 게 아니에요. 이 상태 그대로 나타내게 됩니다. 필드 제목과 필드 제목은 전부 다 AND 연산자가 됩니다. AND 연산자. 둘 다 만족하는 형태의 연산자가 된다라고 보면 되겠죠. 자, 구분이 통조림이래요. 그러면 구분에 들어가서 통조림을 체크한 거 외에 나머지를 체크 해제하고 확인하면 통조림만 이렇게 나오게 된다라고 보면 됩니다. 우선 문제에서 보니까 통조림이 아니면서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자, 또 하나 화살표 다른 건 화살표지만 필터가 적용된 건 이렇게 필터가 나와요. 그렇게 해서 그럼 통조림이 아니다 그랬으니까 다른 걸 선택하고 통조림을 해제하면 되겠죠? 그렇죠? 또 다른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하는 방법과 또 다른 방법은 텍스트 필터라는 걸 쓰는 겁니다. 포함하지 않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통조림을 써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하고 확인을 해도 결과는 동일하겠죠. 통조림은 나올 수
없겠죠. 자, 이렇게 나타내주고 또 하나 보니까요. 가격이 4천 이하래요. 가격이 4천 이하. 자, 클릭해서 4천 이하는 체크하고 안 하고 할 수 없어요. 숫자 필터를 이용해서 쓰는 건데 이하니까 작거나 같음이 되겠죠?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4천을 쓰는 겁니다. 이 밑에는 뭘까요? 범위 값을 쓸 때 쓰는 거겠죠? 범위 값을 쓸 때 작거나 같다는 이하입니다. 자, 확인을 누르면 이 두 개의 조건을 다 만족하는 것만 이렇게 뽑아내는 거죠. 4천 이하니까 4천을 포함하면서 큰 거는 나오지 않겠죠. 자, 이제 나머지를 다 잡고 홈에서 굵은 바깥쪽 테두리를 넣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잡아서 나타내 줬습니다. 자, 여기는 아래쪽은 여기 아래쪽은 굵은 선이 들어갈 필요가 없겠죠. 자, 그래서 여기는 여기 부분만 잡아서 모든 테두리 한번 눌러주고요. 그 다음에 굵은 바깥쪽 테두리 눌러줄게요. 이렇게 해서 결과를 나타내 줬습니다. 여기는 그냥 굵은 선이 나와버리네요. 그냥 냅둘게요. 여기가 합쳐서 그런 거예요. 이 사이가 그러니까 조건에 맞는 것만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얘네들은 숨겨진 거죠. 조건에 맞지 않은 건 숨겨진 형태로 나타났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게 자동 필터다라는 걸 보여준 겁니다. 자, 이제 피벗 테이블 한번 해볼게요. 피벗 테이블은 영역 잡는 건 동일해요. 영역 잡는 건 동일하고요. 요 판매 일자를 가지고서 나타내는 형태이기 때문에 피벗 테이블을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삽입에 들어가서 피벗 테이블 들어갈게요. 피벗 테이블에서 기존 워크시트를 이용할 거고요. 제3작업에 B2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선은 이 ITQ 엑셀에는 나오지 않는 걸 제가 한번 해볼게요. 여기가 아니라 제가 4를 잡아볼게요. 왜냐하면 여기다가는 보고서 형태를 제가 표현해 보려고 합니다. 보고서 형태는 지금까지 나오진 않았는데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한번 해보죠. 네,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필터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여기는 우리가 사용하지 않았잖아요. 여기가 바로 16 버전에는 필터라고 나오는데 여기가 보고서, 그 전 버전은 다 보고서라고 되어 있어요. 자, 보고서 자체 내에서 예를 들어서 제1작업에서 표현했던 것 중에 구분을 보고서로 한번 집어넣어 볼까요? 구분이 위에 나와 있긴 한데 어떤 토탈적인 내용들이 나온다라고 보면 돼서 여기서 보고서를 굳이 보고서는 컴퓨터 활용 능력 내용을 가지고서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하고요. 요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가보도록 할게요. 자, 잡고요. 삽입에 피벗 테이블 들어갔습니다. 기존 워크시트 사용할 거고요. 제3작업에 B2를 집어넣어서 확인을 할게요. 구분은 열에 갖다 놓게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판매일을 행에 갖다 놓게 되어 있고요. 여기를 직접 쓴다라고 했었죠. 구분, 그 다음에 행 레이블은 판매일이라고 직접 쓰겠습니다. 직접 썼습니다. 자, 이제 요 안에 갖다 놔야 될 게 뭐냐면 제품명의 개수고요. 제품명의 개수, 그 다음에 판매 수량의 평균이라고 되어 있네요. 판매 수량의 합계를 클릭해서 좀 더 위로 올릴까요? 합계를 왼쪽 클릭이죠. 제가 마우스 오른쪽이란 말을 쓰지 않으면 다 왼쪽이에요. 자, 클릭해서 값 필드 설정을 누르고요. 평균으로 바꾸겠습니다. 더 이상 얘는 이제 보일 필요 없죠. 피벗 테이블 체크 해제하겠습니다. X 눌러서 없애주고요. 자, 이 안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판매일을 그룹하래요. 이 판매일 잡고요. 마우스 오른쪽 클릭, 그룹에 들어갑니다. 자, 이때 일과 월이 다 나와 있죠. 일을 뺄게요. 월만 나타내 주라고 돼 있으니까 월만 선택해서 확인을 한 겁니다. 이렇게 월만 나오죠. 일까지 돼 있으면 자, 아까 일까지 돼 있는 걸 잠깐 볼까요? 그룹에 들어가서 요 일월을 다 잡으면 이렇게 일자는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가 생겨서 월만 나와 있는 건 형태였는데
요 더하기를 누르면 그 밑에 1까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마우스 오른쪽 클릭 그룹에 들어가서 지금은 이 1을 빼면은 월만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자, 그다음에 정렬해라 있습니다. 자, 비스켓 6호 통조림으로 되어 있죠. 구분의 화살표에 들어가서 내림차순으로 하게 되면 통조림이 이렇게 앞으로 올 수도 있고 직접 클릭 드래그로 옮길 수도 있다라고 했었던 거 기억나죠? 자, 이제 3번 하겠습니다. 셀 병합이 가운데 맞춤과 빈 셀에 별 3개를 집어넣으래요. 여기 안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 피벗 테이블 옵션, 레이블 있는 셀 병합 눌러주고 요 빈 셀에다가 별을 3개 집어넣을게요. 자, 확인하지 않고 바로 넘어가서 행의 총합계는 지우고라고 돼 있어요. 그럼 어디로 가요? 요약 및 필터에 가서 행의 총합계 표시는 체크 해제하고 확인을 할게요. 자, 이번엔 나머지는 영역을 잡아서 영역을 잡고 안 잡힌 데 없죠? 마우스 오른쪽 클릭할 필요 없고요. 홈에 가서 가운데 정렬과 쉼표 스타일로 이렇게 나타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판매 수량 뒤에 우리가 제1작업에서 판매 수량 뒤에 2A, 단위 2A라는 거 있죠? 이게 나와야 돼요. 그럴 때는 판매 수량을 선택하고 이 뒤에다가 괄호 열고 단위 2A라고 써주고 나서 입력 단추 누르면 되고요. 안 나온 게 아니라 B열부터 H열까지 다 잡고 H와 I 사이를 더블 클릭하면 EA가 한꺼번에 연동돼서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연동된 거는 적십자 모양이 아니라 조금 더 위로 올리면 약간 두꺼운 화살표가 아래를 가리킬 거예요. 클릭하면 연동됐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네요. 자, 이제 차트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는 원형 차트에서 3차원을 쓸 건데요. 원형 차트는 계열이 하나뿐이 없어요. 계열과 항목이 하나뿐이 없습니다. 항목을 여러 개 둘 수가 없어요. 자, 이제 하나 해보도록 하죠. 통조림 및 육포 간식의 판매 수량이래요. 그러면 제품명 나와 있는데 다 잡는 게 아니고 통조림 및 육포 간식의 판매 수량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여기 뭐가 나왔냐면 양갈비 여기 표현 포함 양갈비 스테이크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얘네들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네요. 다 들어가는 게 아니죠. 구분해서 통조림과 육포, 비스켓은 잡으면 안 되겠죠. 비스켓을 제외한 부분을 이렇게 잡아 주었고요. 필드 제목을 포함해서. 그 다음에 나타내야 될 게 뭐냐면 판매 수량의 분석이에요. 판매 수량을 잡아야죠. 자, 이렇게 잡았습니다. 얘네들이 2개 이상을 잡을 수 하나만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항목과 계열. 계열이 하나뿐이 없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항목이 있어야 되고요. 계열은 하나만 잡을 수가 있다는 게 원형 차트의 특징이에요. 자, 삽입에서 원형 차트에 화살표 들어가고요. 자, 3차원 원형을 선택했습니다. 자, 마우스 오른쪽 클릭 차트 이동을 할게요. 새 시트로 할 거고요. 제 4작업이죠. 확인하면 제 1작업 앞에 뜰 거예요. 클릭 드래그로 제 3작업 뒤에다 놨고요. 자, 이제 5번 보겠습니다. 5번이 아니라 디자인 보겠습니다. 스타일 5번하고 레이아웃 2번이네요. 스타일 5번, 레이아웃 2번으로 설정을 해줬습니다. 자, 홈에 가서 도듬 굵게라고 되어 있네요. 최근 사용한 게 도듬, 그 다음에 굵기가 아니라 10이에요. 그냥 글자 크기 12. 도듬과 글자 크기 12. 자, 설정을 해줬고요. 질감은 편지지라고 되어 있네요. 자, 서식에서 도형 채우기의 질감은 편지지. 어떤 게 편지지인지 잘 확인하고요.
자, 그 다음에 차트 이제 제목을 선택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도형 채우기 자동, 윤곽 자동 하면 된다고 했고요. 자, 홈에 가서 도듬 굵게 돼 있고요. 글자 크기만 20이네요. 자, 이제 내용을 써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잘 보고 내용을 입력해 주세요. 자, 이렇게 차트 제목을 나타내 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여기가 수직이에요. 이게 0도예요. 여기 보이죠? 여기 0도입니다. 자, 클릭하고 마우스 오른쪽 클릭 데이터 계열 서식에 들어가면 첫 번째 조각을 몇 도 돌리느냐가 나와요. 현재 문제에서는 90도라고 돼 있어요. 90이라고 엔터를 하게 되면 이 선이 수평 90도로 딱 이동이 되겠죠? 이렇게 수평 90으로 딱 이동이 됐네요. 자, 그 다음에 샌드위치 사삼이 조각을 분리하라고 됐습니다. 자, 근데 어떤 게 샌드위치 사삼인지는 글씨를 보고 알 수밖에 없는데 이럴 때는 차트형을 한번 클릭하세요. 그런 다음에 차트 디자인에 가서 차트 요소 추가해서 데이터 레이블에 하나만 넣으면 안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넣어야 돼요. 그럴 때는 기타 데이터 레이블 옵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중에 맨 오른쪽에 있는 레이블 옵션을 클릭하고 레이블 옵션을 클릭해서 종류가 있습니다. 뭘 나타내라고 하나 봤더니 레이블은 항목 이름과 백분율이래요. 자, 항목 이름 클릭했고요. 자, 백분율 잘 나와 있습니다. 이 지시선은요, 얘를 클릭 드래그로 당겼을 때 나오는 선을 지시선인데 당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얘는 체크 안 해도 무방합니다. 자, X 눌러서 없애줬고요. 자, 이렇게 나타냈고요. 자, 이제 얘네들을 얘네 이것도 해야 되죠. 차트 요소의 데이터에 옵션에 들어갔을 때 여기 보면 구분교가 쉼표로 되어 있는데 얘를 예를 들어서 한 줄로 나타내고 싶은 거죠. 얘가 지금 줄이 바뀌었어요. 이게 지금 줄바꿈으로 되어 있는데 줄바꿈 말고 얘를 쉼표 한 줄로 만들어내겠습니다. 쉼표로 바꿨더니 얘가 이제 한 줄로 나오는 걸 알 수 있죠. 자, 이렇게 해서 표현을 해봤습니다. 법률은 아래쪽에 나오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래서 법리에 들어가서 얘는 아래쪽으로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려갈 수 있도록 해줬어요. 자, 그 다음에 샌드위치 사삼이 여기 있네요.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모든 조각이 다 선택돼요. 한 번 더 클릭할게요. 그러면 이 샌드위치 사삼이만 선택됐고요. 클릭 드래그로 당길 건데 쪼개진 것을 몇 프로 당겨라 라고 돼 있으면 숫자를 쓰면 되지만 여긴 그런 말이 없어요. 그냥 조각을 분리하여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클릭 드래그로 이렇게 적당하게 문제에 나와 있는 정도로 적당하게 드래그로 이렇게 빼주면 되겠습니다. 이게 다예요. 어렵지 않죠? 이게 원형 차트의 기본입니다. 자, 이제 삽입에서 일러스트레이션의 도형에 들어가서 동그라미 풍선 도움말을 세 번째 거 선택하고 클릭 드래그. 자, 클릭 드래그로 이렇게 위치 잡아주고요. 도형 채우기는 자동. 홈에 가서 테두리도 자동 해야 되죠? 뭐 테두리는 굳이 할 필요 없겠네요. 여기서 마찬가지 도듬이고요. 그 다음에 가로 세로 가운데 글자 크기 12. 아까 12였죠? 글자 색깔 검정 했네요. 자, 내용을 써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차트를 완성을 해봤습니다. 자, 이제 함수를 좀 살펴볼게요. 제1작업 함수로 할 거고요. ITQ 엑셀은 이제 이번 시간으로 뭐 더 이상 하지는 않을 거예요. 맨 마지막에 한번 정리하는 정도의 시간을 가질 거고요. 함수 부분은 조금 더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게 될 거고요. 자, 분류 보겠습니다. 문제를 좀 살펴볼게요. 판매 코드의 첫 번째 글자가 A면이라고 했으니까 첫 번째 글자는 왼쪽이잖아요. 레프트 함수 쓸 거고요. A는 몇 글자예요? 한 글자죠. 그러면 A면 대형견을 쓸고 찾는 게 뭐죠? 대형견. 그 다음에 또 찾는 게 B면 노견용. 그 외에는 비만견용. 이 세 가지 찾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손가락 하나 펴서 if 함수는 2번 쓰는 겁니다. 자, 먼저 클릭해 놓고 문제를 여러분들이 볼 수 없으니까 하나하나 해보도록 할게요. left, left. 그 다음에 판매 코드 선택하고요. 콤마 1. 한 글자란 소리죠? 가로 닫고 입력 단추 눌렀습니다. 그러면 왼쪽에 있는 한 글자가 이렇게 쭉 나오겠네요.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 앞에다가 if 함수를 써서 얘가 는 1이면 1이 아니라 B면 근데 B는 글자잖아요. 그죠? 그래서 큰 따옴표로 글씨를 묶어줘야 되죠. 만약에 얘가 숫자 1, 2, 3이라 하더라도 큰 따옴표를 묶어야 됩니다. 왜요? 문자와 숫자가 겹쳐 있을 때 그 숫자는 숫자가 아니라 문자다. 그렇기 때문에 큰 따옴표를 묶어야 된다라는 거 했었죠. 자, 이 조건에 맞다면 콤마 뭐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대형 견용이라고 되어 있네요. 대형 견용이라고 적어줬고요. 그 다음에 콤마. 자, 여기서 이제 모함으로 또 나눠지죠? A면이었어요. B가 아니라 A면. 자, 이제 B와 C가 또 나눠지거든요. B와 그 외가 또 나눠지거든요. 그럼 다시 한번 if를 쓸 겁니다. 그냥 복사할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잡아서 Ctrl C, Ctrl V. 자, 얘가 이번엔 B라면 B면, 콤마, 노견용. 이렇게 했고요. 그 외에는 콤마, 비만, 견용이라고 해서 바로 2번을 닫아서 마무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용자 뒤에 큰 따옴표를 안 붙였네요. 예. 글자와 앞뒤에는 큰 따옴표가 이렇게 다 들어가야 된다는 걸 잘 기억하고요. 입력 단추 클릭, 그 다음에 채우기 핸들로 내려주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구분을 해줬습니다. 자, 이제 판매 순위 한번 해볼게요. 내림차순으로 하라고 되어 있고요. 판매 수량의 순위를 구하래요. 수식 입력줄에 클릭한 다음에 는 하고요. 랭크 해야 되겠죠? EQ. 자, 판매 수량의 첫 번째 거 잡고요. 콤마. 판매 수량의 첫 번째로서부터 시작해서 전체를 다 잡은 다음에 그렇죠. F4 한 번을 눌러야죠. 절대값. 그 다음에 콤마 내림차순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0을 선택하고 괄호 닫고 입력 단추 나타내 주면 판매 순위가 쭉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순위까지 구해봤고요. 자, 3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3번은요. 포장 단위가 300g 이상인 판매 수량의 합계를 구하래요. 자, 해볼게요. 수식 입력줄에 클릭하고는 이건 SUMIF를 쓰라고 나와 있습니다. 합계니까요. 조건에 맞는 합계를 구하는 거죠. 자, 문제가 300 이상. 뭐가요? 포장 단위가. 포장 단위를 다 잡습니다. 채우기 핸들로 내릴 게 없기 때문에 절대값은 안 할게요. 자, 콤마. 그 다음에 조건이 뭐였죠? 자, if가 뒤에 나오는 함수들. SUMIF, COUNTIF의 두 번째 인수는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큰 따옴표로 묶어라. 그래서 문제에서 나온 대로 300 이상이니까 크거나 같다 300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여기에 그램 집어넣으면 안 돼요. 이 G는 사용자 지정으로 보여진 거지 직접 하나하나 다 쓴 것이 아니잖아요. 자, 이제 콤마. 그런 다음에 뭘 해야 되죠? 이럴 때 판매 수량의 합계는 어디죠? 판매 수량의 합계를 실제 합해야 될 영역을 잡아주면 이 포장 단위가 300 이상에 해당하는 것만 골라서 판매 수량에 다 잡았다 하더라도 판매 수량은 그 300 이상에 해당하는 것만 더해 주더라라는 게 SUMIF죠. 이 뒤에다가 연결 연산자에서 2를 붙이래요. 함수와 텍스트 사이에는 연결 연산자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영어로 EA라고 쓰라고 돼 있어서 큰 따옴표로 이렇게 묶어 줬습니다. 자, 됐겠죠? 자, 이제 3번 보도록 할게요. 3번에서는 지금 3번 한 거고요. 4번이죠. 답이 나올 셀을 선택하고 수식 입력줄에 클릭는 보겠습니다. 라운드를 이용해서 D 에버러지를 구하래요. D 에버러지를 구해라 라는 소리는 데이터베이스 함수죠. 첫 번째 인수가 데이터베이스로 되어 있고요. 필드 제목을 포함해서 다 잡습니다. 이 영역은 뭐예요? 2작업과 3작업을 했었을 때 잡았던 영역이죠. 여기가 바로 데이터베이스 영역입니다. 자, 콤마. 여기서 우리가 구하는 건 통조림의 평균 가격을 구하는 겁니다. 가격은 필드 제목에 G4셀로 되어 있죠. 평균 가격을 구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콤마. 조건은 뭐냐 하면 통조림이라고 했으니까 필드 제목 필드 제목을 포함해서 통조림을 선택했고요. 자, 괄호 닫았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입력 단추를 딱 눌렀더니 천 단위 구분이 한번 넣어볼까요? 이것도 그냥 오른쪽 정렬 할게요. 이건 쉼표 스타일로 해서는 함수로 나왔기 때문에 안 됐고요. 오른쪽 정렬만 나타내 주셨습니다. 판매 순위 또한 오른쪽 정렬해도 되고요. 안 해도 되고 이건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문제에서 여기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100의 자리로 나타내 주래요. 그러면 100의 자리인데 라운드를 그냥 썼기 때문에 이 10의 자리가 반올림이 되는 7이죠. 반올림 돼서 4,400이 될 겁니다. 자, 요 D 에버러지 앞에 ROUND 라운드만 쓸 겁니다. 그 뒤에 콤마 100의 자리니까 0이 2개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를 쓰고 가로 닫겠습니다. 입력 단추 들면 자, 4,400이 나왔네요. 자, 이번에는 카운트 if네요. if가 뒤에 나와 있는 함수죠. 카운트 if 또한. 자, 수식 입력줄에 클릭하고는 카운트 if. 자, 조건이 뭐죠? 비스켓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구분을 다 잡습니다. 데이터베이스 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필드 제목은 안 잡은 거예요. 이름 정의되어 있어서 글씨 이름 구분이 검정색 글씨가 아니라 어떠한 색깔을 가지고 있죠. 자, 콤마 큰 따옴표로 묶어서 여기에다가 비스켓 제품이라고 했죠. 비스켓이라고 쓰는 겁니다. 비스켓. 그 다음에 괄호를 큰 따옴표로 묶은 다음 괄호 닫고 뒤에 뭐 연결연차 쓰라는 건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입력 단추 누르면 비스켓은 2개라고 나오네요. 자, 마지막 브이룩업을 해보도록 하죠. 자, 브이룩업을 할 선택했고요. 수식 입력줄에 클릭하고는 자, v룩업이니까 vl. 자, h룩업을 했던 h룩업이 아니라 그 유효성 검사를 했던 H14셀을 선택하는 게 룩업이죠. 콤마. 판매 코드를 이용해서 구분을 구할 거니까 판매 코드부터 시작해서 구분까지만 잡겠습니다. 더 나가도 관계는 없지만 굳이 다른 걸 구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구분까지만 잡아주도록 할게요. 자, 콤마. 몇 번째 있죠, 컬럼이? 세 번째 있죠? 하나, 둘, 세 번째. 그 다음 콤마. 정확한 글씨를 가지고서 찾아줄 거기 때문에 정확히 일치를 하고 괄호 닫아주면 되겠네요. 자, 입력 단추 눌러서 판매 코드가 이거는 구분이 통조림이고 다른 거로 바꾸면 계속 바뀌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2작업에서 우리가 뭘 했다는 거죠? 네, 맞아요. 제2작업에서 우리가 한 거는 자동 필터를 이용해 준 겁니다. 만약에 여기서 홈에서 서식에 페인트 등에 들어가서 채우기 없음을 해라. 그 다음에 표서식은 뭐로 해라 라고 했다면 그대로 나타내 주면 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나타내 주라고 하면 나타내 주면 되겠네요. 위에 필터링 범위를 변경하십시오. 자동 필터를 제가 자동 필터가 되어 있을 때는 안 먹네요. 이건 이제 나타내지는 않겠습니다. 이 문제에서는 요거는 표현되지 않는 모양이네요. 네,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해봤어요. 원형 차트 같은 경우에는 계열이 하나뿐이 없다라는 게 특징이죠.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시간은 우리가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자동 필터라는 개념이 있었고요. 얘네들 각각 필터는 엔드 연산자가 되어 있고, 요 뭐 판메일 안에서 굳이 예를 들어서 날짜 필터를 쓰겠다. 그러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의 범위를 구하고 싶다. 해당 범위를 이용했었을 때는 이 두 가지를 다 같이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시간은 마무리하고요. 자, 두 번째 시간은 미리 설명을 좀 하고 넘어갈게요. 두 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어디로 들어갈 거냐면 컴퓨터 활용 능력이라는 교재를 이용할 건데 이게 전부 다 책들이 전부 다 오픈 소스로 되어 있는 것들이 없어요. 그래서 비밀번호를 집어넣으려면 책이 다 있어야 되는 상황인데 오픈 소스로 되어 있는 것이 있어서 영진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인터넷에 들어가서 영진 출판사라고 한번 써보세요. 영진 출판사라고 하고요. 영진.com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교재를 가지고 하면은 좋겠는데 여러분들 교재를 가지고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수업 자체가 그렇게 하게 돼 있어서 고객센터에 자격증 수험서로 들어가서 컴퓨터 활용 능력이라고 컴퓨터 활용 능력 2급 실기라고 한번 치고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네. 컴퓨터 활용 능력 2급 실기라고 쳤습니다. 자, 여기에서 2000 이렇게 보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요. 도서 정보로 가볼게요. 도서 정보에서 컴퓨터 활용 능력 눌렀고요. 책들이 이렇게만 나오나요? 다시요. 영진.com 이기적으로 가볼게요. 이기적. 두 번째 거죠. 이기적으로 갔고요. 이거 말고요. 이기적으로 가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자료실로 가볼게요. 자료실에 컴퓨터 활용 능력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료실에 컴퓨터 활용 능력으로 들어왔고요. 여기에서 책자가 눈에 보였으면 좋겠는데 책자가 눈에 안 들어오네요. 이렇게 들어간 거는 맞는데 막상 찾으려니까 또 그러네요. 신간 최신 기출 문제 집으로 들어가서 요 책으로 되어 있는 게 21이 돼야 되는데 20은 아니고요. 21로 갈 겁니다. 최신 문제집? 최신 문제집으로 가볼게요. 그러면. 최신 문제집에 이것도 마찬가지네요. 20일에 필기 말고요. 실기입니다. 이거밖에 없나요? 기출문제집에 20일 실기 오픈이 없나요? 클릭해보죠 뭐 이거. 이거니까 우선은 뭐 시간이 자꾸 이렇게 흘러가니까요. 다음 시간에 제가 위치를 찾아가지고요. 그 경로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기에서 자료를 가지고 와서 그걸 가지고서 우리가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첫 번째 시간 같고요. 잠시 후에 두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